네. 자, 2021년 대전대 한의대 기출문제 특례수학 해석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음, 문제 난이도는 다른 학교보다 높은 편이긴 하지만 굉장히 수능하고 굉장히 흡사한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산도 상당히 깔끔하고 교수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문제를 출제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학교에서 수능 특강이나 수능 대비를 하시는 친구들에게는 이거 수능에서 수능 준비하면서 했던 문제인데라는 문제들이 꽤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몇몇 문제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능 고난도 문제하고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문제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일단은 꼭 해설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fx가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나온 것 같지만 지수함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친구는 x의 2분의 1승, 2분의 3승의 3분의 1승이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x의 2분의 1승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무리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 합성함수 정의에 의해서 f 서클 fa는 ffa가 되고요. 함수값을 구하시면 fa의 2분의 1승 계산하시면 a의 2분의 1승에 2분의 1승 되겠죠. 계산하시면 a의 4분의 1승이 자연수가 되는데요. a의 4분의 1승이 자연수가 된다는 것은 a는 4제곱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a가 4제곱수가 된다는 얘기는 a가 지금 보시면은 1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보다 큰 4제곱수를 순서대로 노동을 치시면 16 있겠고 뭐 81 있겠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올 수 있겠다. 그렇죠? 그때 이제 함수값이 최소가 될 때는 a가 당연 16일 때 최소가 되겠고요. 그때 함수값은 b는 그때 함수값인데 그때 함수값을 구하면 2로 나오시니까 b는 2가 되시고요. 더하시 a 플러스 b 더하시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세히 보시면 이 친구가 3이라는 얘기는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A의 원소가 되면서 그치?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가 아닌 원소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3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3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A는 3을 포함하고 있어야 됐고요. 3은 A의 원소가 돼야 됐고 3은 B의 원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친구 로그 2의 AB 로그 법칙, 로그 공식 써주시면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3이 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좀 케이스 분류를 좀 해볼게요. 자, 케이스 분류 할 텐데, 제가 이 친구 그리고 1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1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치? 그러면 1은 B의 원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케이스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 가운데 원소가 1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세 번째 원소가 1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로그 2의 a가 1이 되는 경우. 자, 로그 2의 a가 1이 되는 경우는 이 첫 번째 식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이죠? 이 첫 번째 식. 이 첫 번째 식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로그 b가 얼마가 나오시냐면 로그 2의 b가 2로 나오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원소가 얘인데 이 세 번째 원소가 뭘로 계산되냐면 2분의 3에 로그 2의 b가 돼서 얘가 뭐가 되냐면 3b 되죠. 자, 그러면 아까 구했던 조건 3이 b의 원소가 되면 안 된다는 조건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되지 않고요. 두 번째 케이스 로그 2의 루트
b의 세제곱이 1이 되는 경우. 이 경우는 2분의 3 로그 2의 b가 1이 되는 경우니까 로그 2의 b가 3분의 2가 되는 경우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에 의해서 로그 2의 a는 3분의 7이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조건을 만족하죠.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제 함수값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로그 2의 b분의 a의 세제곱은 3 앞으로 빼주시고 로그끼리의 차로 나타내시면 로그끼리의 차로 나타내시면은 3 곱하기 3분의 7 빼기 3분의 2가 되어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입니다. 자, 이 친구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 친구 한번 보실게요. 요 밑에 있는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요 밑에 있는 식 보여요? 얘는 로그 3의 로그 3의 로그 2의 10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요거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요거 좀 필기를 할게요. 자, 뭐를 필기를 하냐면 y는 fx를 x는 a에 대칭시키면요. x는 a에 대칭시키면 y는 f 2a-x가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친구는 요 AB의 중점에 대칭되죠. 그 대칭축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대칭축을 구할 수 있다. 이 대칭축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대칭축을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이 친구를 x는 a에 대칭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y는 3의 2a-x가 되는데 그 함수가 요 밑에 있는 함수랑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대칭축이 뭐인 것으로 구했냐면 2분의 1 로그 2분의 1 로그 2의 10이라는 걸 구했습니다. 아니시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 친구 좌표를 a, 3의 a제곱이라고 잡으면 이 친구 좌표 구하시게 되면 이 친구는 이 친구 좌표는 로그 2의 10 마이너스 a, 3의 a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AB의 길이는 X좌표 차기 때문에 X좌표 차 하시게 되면 2A 마이너스 로그 2의 10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데 이 친구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이 친구의 범위가 1에서부터 10까지, 100까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로그 2의 10은 이 친구 근사값이 얘가 3점 뭐시게요. 그래서 이 A의 범위는 4점 머시기랑 103점 머시기 사이의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A의 범위는 6 이상 102 이하, 4 이상, 그렇죠? 4 이상 102 이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A의 범위는 3 이상 그 다음에 51 이하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하면 정답이 몇 번으로 나온다? 정답이 5번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그렇죠? 왜? 위치 3이구나. 위치 3이군요. 여기 2.5식이죠? 죄송합니다. 2.5식이네요. 그러면 4부터 여기죠? 됐죠? 죄송합니다. 네, 4번 한번 보도록 하죠. 네, 4번은요. 이 친구는 항상 성립하기 위한 모든 세타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자, 이 친구는 판별식 g가 0보다 작아야겠다. 그래서 짝수 공식 쓸게요. 짝수 공식 쓰면 3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 나오시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2차 부동식이니까 최고차 계수를 양수로 만들어 준 다음에 X자 인수분해를 해주시게 되면 이 친구는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세타의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인수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인수만 어떻게 돼? 0보다 크시기만 하면 되겠죠. 여기 3부터 있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3분의 1보다 크시면 되고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시게 되면 이 사인 x 그래프가 3분의 1보다 크다. 3분의 1보다 크다라는 세타의 범위를 찾으시게 되면 이 친구 값이 만약에 k일 때 대칭성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은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k 라디안이 되겠죠. 그래서 세타의 범위는 k하고 파이 마이너스 k 사이다라고 나오시기 때문에 이 녀석이 알파, 이 녀석이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시게 되면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네, 5번입니다. 자, 5번은 주어진 각도를 제외한 각을 쪼개어서 삼각형 2개로 쪼개줍니다. 그래서 두 삼각형의 넓이 합으로 구해보도록 하죠. 자,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시면 이 친구 길이를 a라고 넣었을 때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a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6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도.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a 제곱은 28로 나오시게 되고요. a 값은 2루트 7이 됩니다. 그래서 a가 2루트 7이구나. 자, a가 2루트 7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셔서 코사인 법칙을 또 이용한다.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죠. 코사인 법칙을 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 이 녀석은 2 곱하기 4 곱하기 3 되시고 그리고 이 녀석은 16 더하기 9 빼기 28 계산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8분의 1로 나오시게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8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시게 되면 64분의 63이 되시게 되고요. 이때 사인 x는 1사분면 각이든 2사분면 각이든 플러스로 나오게 되죠. 2사분면 각이겠네요. 2사분면 각이든 플러스로 나오게 돼서 8분의
3루트 7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사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삼각형 BCD의 넓이를 구하시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8분의 3루트 7. 이 친구 계산하시게 되면 4분의 9루트 7이 되시게 되고요. 그리고 삼각형 ABD는요. 2분의 1에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도 하시면 이 친구는 6루트 3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A 값은 두 개 더하시게 되면 A 값은 뭐로 계산되냐면 6으로 계산되고 B 값은 4분의 9로 계산되기 때문에 A-B 구하시게 되면 정답 4번이 됩니다. 됐죠? 자, 6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6번의 경우는 한 면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넓이, 그렇죠? 1인 정사각형 넓이를 가운데를 잘라내대요. 자, 그럼 가운데를 잘라내시게 되면 전체 면적에서 원래 기존의 면적, 이때 면적을 SN이라고 했으니까 S1은 원래 면적 1에서 얼마가 된다? 9분의 8이 됩니다. 9분의 8만큼 되죠. 그러니까 9분의 1이라는 넓이가 사라지게 되니까 원래 면적의 9분의 8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면적도 보시면 각각의 쪼개진 정사각형의 면적들이 9분의 1만큼이 날아가게 돼요. 그렇죠? 9분의 1만큼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9분의 1만큼이 날아가시게 되면 남아있는 면적들은 9분의 8만큼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S2는 원래 면적 S1의 9분의 8만큼이 되어서 9분의 8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S3도 마찬가지로 S2의 면적의 9분의 8만큼이 남게 되겠죠. 아하, 그러시면 이 SN은 초항이 1이고 이 녀석은 초항이 1이 아니죠. 9분의 8이고 공비가 9분의 8인 등비수열이겠구나.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등비수하고 10번 더 했죠. 계산을 하시면 8 곱하기 1 마이너스 9분의 8의 10제곱 되십니다. 실제로 학생들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이거 계산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정답지로 나온 정답도 이렇게 거듭제곱 되어 있는 채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계산이 거듭제곱 되어 있는 채로 그냥 그대로 쓰셔도 정답 인정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한번 보도록 하죠. 7번은 일단 부분분수를 이용할 겁니다. 부분분수 공식에 의해서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부분분수 공식에서 찢어줄 수 있고요. 공차가 오기 때문에 인접한 항의 차는 반드시 5로 계산되죠. 그래서 상수 실수분배가 된 5분의 1은 앞으로 끄집어내주고요. 그럼 이 녀석 실제로 나열하시게 되면 A1 빼기 A2분의 1, A2, A3분의 1 소구형으로 나오게 되죠. A12, A13분의 1 소구하시게 되면
최종적인 정답은 5분의 1에 a분의 1 빼기 a13은 a 플러스 12d로 바꿀 수 있지. 60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이 녀석이 400분의 3이 되신다. 400분의 3이 되니까. 통분 한번 해볼까요? 요거 약분해주고요. 요거 약분해주고요. 통분 한번 해볼게요. 통분하시면 a 플러스 60분의 60은 통분된 식이에요. 얘가 80분의 3 이렇게 나오시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요거 약분되죠. 20 x자로 곱하시게 되면 a 플러스 60은 20 곱하기 80이 되니까 요거 약간 부정방정식 느낌으로 풀면 요거 a가 20일 때죠. 그렇죠? 그래서 a가 20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a3는 a 플러스 2d가 되니까 20 플러스 10 되어서 정답은 35번이 정답이 된다. 됐죠? 8번 문제입니다. 자, 낯선 수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나하나씩 해보면서 규칙성을 찾는 문제죠. 그래서 실제로 이건 좀 상당히 많이 좀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A1을 구하시게 되면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 식에 넣어주시고요. 101이 되겠죠? A1은 100이고 A1은 100이고 A2가 밑에 식에 들어가게 되면 101로 계산돼요. A3가 또 8의 배수가 아니니까 밑에 식에 들어가겠죠? 102가 되고요. 이제 3의 배수가 됐으니까 A4는 위에 식에 들어가서 3분의 1배 되면 34가 됩니다. A5는 34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 식에다 넣어주고요. A6, 35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 식에다 넣어주고, 자, 비로소 3의 배수가 됐기 때문에 A7은 12가 됩니다. 여전히 3의 배수죠. 밑에 식에 들어갑니다. A8은 4가 되고요.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A9는 5가 되고 A10은 6이 됩니다. 3의 배수 됐죠? 다시 3분의 밑에 식에 들어갑니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해져요. A12가 3이 되고 A13이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노동을 쳐보시면 A14가 2, A15가 3 이런 식으로 되죠. 자세히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부터 2, 3, 1, 2, 3, 1, 2, 3, 1 반복합니다. 그래서 11번째 항까지 주기가 얼마가 된다? 11번째 항부터 주기가 3이 되죠. 주기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1을 만족하시는 최소값은 m이 13일 때가 되겠죠. 그리고 13번째 항서부터 구하래요. 13번째 항서부터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총 몇 번 더한 식이냐? n의 범위가 13에서부터 100까지니까 총 몇 번 더하는 거예요? 88번 더하시는 거예요. 88번 더하신다는 얘기는 87 나누기 3번 주기가 더해지는 거죠. 87 나누기 3 하시면은 얼마예요? 29인가요? 그쵸? 29. 그러니까 29번 주기가 2, 3, 1 이렇게 더해주시고요. 그리고 주기가 이렇게 더해지는 거지. 보시게 되면 얘가 나열하시게 되면 2, 3, 1, 2, 3, 1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더해지잖아요. 2, 3일부터 더해지는 게 아니구나. 13번째 항이니까 1, 2, 3 이런 식으로 더해지죠. 1, 2, 3, 1, 2, 3 이렇게 더해지죠.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더해지고 1, 2, 3 29번 더해지고 마지막에 1 딱 더해지는 거니까 1을 따로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175가 나오시게 됩니다.
되셨나요? 좀 생각보다 좀 많이 규칙수 찾기 위해서 노동을 하셔야 되죠. 자, 9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9번 문제는요. 자, 여러분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우리가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극한을 알고 있는 이 무한대로 묶어줍니다. 묶어줘요. 그런 다음에 꼴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꼴 파악을 하시면 얘가 무한대 곱하기 어떻게 돼? 네모꼴이죠. 근데 얘가 5로 수렴하려면 반드시 뒤에 있는 녀석은 0에 수렴해야 돼요. 이 성질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아하 fx분의 gx는 2에 수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친구 분모 문제 fx로 나눕니다. fx로 나누시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무한대로 갈 때 2에 수렴하게 되니까 계산을 하시면은 정답은 4-2분의 2 플러스 3 곱하기 2니까 2분의 8이 되어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물론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fx를 뭐 x라고 두고 gx를 2x-5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야매로 풀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서술형이나 뭐 단답형, 물론 이제 단답형 문제가 있긴 하지만 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정석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연습을 꼭 해주세요. 10번은요. 이 친구는 첫 번째 식에서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했죠. 꼴 파악하시면은 F2가 1이 되셔야 되고요. 꼴 파악하시면 F2는 1이 되고 F'2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G2는 3이 되고 G'2는 1이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의 함수값을 이용을 해서 고배미분법 이용하시고 이 친구 y에다가 1이 제입해가지고 위에 있는 함수값 집어넣으시면 정답은 7 나옵니다. 네, 요거는 계산이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접계산을 생략할게요. 뭐 이런 쉬어가는 문제도 나왔어요.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많이 어려웠죠. 11번 문제 11번 문제에서 문제에 주어진 힌트를 좀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0,0 지나는 이 녀석은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좀 빠르게 푸는 방법을 사용을 할게요. 체크수가 1이니까 W자로 그려지겠죠. 우함수로 그리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극대국수 있는 형태로 그려야 돼. 다조건 때문에 얘는 극대국수가 있는 우함수입니다. 그래야지 얘 친구를 접어 올렸을 때 이 친구를 접어 올렸을 때 y는 4를 그으시게 되면 교점이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친구의 y좌표가 마이너스 4가 돼야지 접어 올렸을 때 교점 4개가 되겠죠. 그럼 이 좌표를 a, 마이너스 4라고 합시다. 극소가 되는 점을 극소점을 a, 마이너스 4라고 둡시다. 그러면 요거는 공식으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요 친구, 요 극대점을 지나는 4차 함수 비율은 몇 대 몇이다? 1대 루트 2가 됩니다.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x 절편이 루트 2a가 되고 우함수가 되기 때문에 반대쪽 x 절편은 루트 마이너스 루트 2a가 돼요. 자, 그러시게 되면 fx는 x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서 접하니까 원점에서 접하니까 x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x 마이너스 루트 2a와 x 플러스 루트 2a를 인수로 가지는 4차 함수입니다. 전개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식 세우는 게 가장 빠르게 식 세울 수 있습니다. 문자 하나로. 자, 그러시고 요거 이용 안 했죠. 극소점에 해당되시는 a, 마이너스 4를 지난다는 것을 대입을 하시게 되면 fa는 a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 제곱 되시는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은 a 제곱이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fx 구했습니다. a 제곱 대신에 2를 집어넣으시면 x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시고요. 그러면 끝났죠? f4는 16 곱하기 12 하셔가지고 192 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12번 문제는 일단 가족권은 약간 좀 무식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일단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f1 플러스 6은 이 녀석은 함수값을 3으로 가진다는 거에서 f1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함수를 미분한식은 fx 고배민법 이용해주고요. x f 프라임 x 그 다음에 플러스 4x 이 친구가 함수값이 x가 1일 때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얘기죠. 이 녀석을 이용하시게 되면 f 프라임 1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힌트 2개 끄집어냈고요. 자,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 자, 나 조건에서 세 번째 힌트. 나 조건에서 0,f0에서 x축과 평행하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 0이라는 얘기니까 f'0은 0이 된다. 그렇죠. 3차 함수는. f'0이 0이 된다. 자, 그러면 도함수에 대한 힌트가 2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개가 있죠. 이 친구로 도함수를 식 세워볼까요? 도함수를 식 세우게 하시면은 f'x는 이 친구, 나 조건 때문에 x를 인수로 가져요. 그리고 3차식이기 때문에 미분한식은 2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인수는 1차식 ax 플러스 b로 식 세우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힌트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두 번째 식을 이용하시게 되면 f'1은 a 플러스 b가 되고 이 친구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시면 이제 문자의 개수를 좀 줄여줍시다. f'x는 x,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으로 바꾸어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바꾸어 나타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조건 이용할 거거든요. 다조건. 자, 다조건 이용하시게 되면 f-1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되어서 2a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4 사이에 있다. 그러면 2a는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5 사이에 있고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그러면 2a가
뭐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가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3일 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개수가 정수라고 주어진 이 한글 힌트를 보셔야 되겠죠. 아이고. 이 한글 힌트를 보셔야 되겠죠. 모든 개수가 정수가 된다는 한글 힌트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다조건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했습니다. 주어진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B 값까지 마저 구해주시면 B 값은 2가 나오시게 돼요. 자, 그러면 도함수를 구했죠. 도함수는 x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시고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가 돼요. 그러면 부정적분하시게 되면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c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아직 사용하지 않은 힌트 첫 번째 힌트를 사용을 합니다. f1은 어떻게 된다? c가 되는데 이 친구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에서 fx를 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f-2를 구하시게 되면 8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계산이 조금 길었죠? 계산이 조금 복잡했던 문제였습니다. 13번 한번 보도록 하죠. 13번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연속함수의 성질을 좀 이용하셔야 돼요. 3차 함수가 연속함수잖아요. 이게 연속함수예요. 그리고 이 친구 gx를 구하시게 되면 fx 나누분의 x 플러스 3인데 이 함수가 연속이려면 fx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죠. 그렇지? 0이 되면 안 돼요. fx가 0이 된다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fx가 요 위에 있는 x하고 fx가 x와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제외하고 fx가 인수분해 될 수도 있잖아. 이 fx, x하고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수가 절대로 0이 되시면 안 돼요. 그치? 0이 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해설 강의 올릴 때, 해설 강의 지금 녹화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Q&A 이따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같은, 그래서 13번에서 fx는, 그리고 여기서 잘 보시면 G1은 0이라고 되어 있어요. G1은 0. 그래서 그 가조건에서 x에다가 0 집어넣으시게 되면 f0 곱하기 g0은 0 돼요. 그럼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냐면 f0은 0이죠. 그럼 뭐를 할 수 있냐면 fx는 뭐를 인수로 가진다? x를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씩 세울 수 있는 거야. fx를 x 곱하기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인수가 2차식인데 요 2차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대입을 해가지고 가조건 다시 적용하시게 되면 gx가 어떻게 되느냐? x 제곱 플러스 여기 a죠? b죠, b. 이렇게씩 세우고 약분 대신에 이렇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x에다가 0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요. g0이 뭘로 나오냐면 b분의 3으로 나오시게 되는데 이 친구 함수값 1 된다고 했죠. b 값이 3이 돼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겠구나. x 그다음에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시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을 이용 안 했죠? f1은 자연수래요. f1은 자연수. 그리고
요게 뒤에 있는 인수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판별식 t가 어떻게 돼요? 판별식 t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제곱은 12보다 작으면서 f1이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얘가 뭘로 나오시게 되면 a 플러스 4로 나오는데 얘가 자연수라는 얘기는 a도 자연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제곱이 12보다 작은 자연수가 a는 1, 2, 3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문제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G2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G2의 최소값. G2의 최소값은 G2가 최소값이 되려면 F2가 최대가 돼야 돼. 그러면 F2가 최대가 되려면 A 값이 커질수록 함수 값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A가 3일 때 최대가 됩니다. 실제로 만약에 궁금하시면 1일 때, 2일 때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fx는 a가 3일 때 최대가 되고요. 그러면 이때 f2가 뭘로 나오시게 되느냐? f2는 2 곱하기 13 돼서 26으로 계산되고요. 그럼 이 친구에다 2 집어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 됐죠? 자, 14번. 14번은 쉬웠죠? 부동식 바로 때려 넣어 주시고요. 때려 넣어 주고 A를 제외하고 3차 부등식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래프로 해석하시면 다음 4차 함수는 y는 마이너스 a 위에 있거나 또는 같거나, 그치? 그러면은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 되고 최대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4차 함수는 x가 0일 때 변곡되고요. 그 다음에 x가 3일 때 극소가 되죠. 그럼 이때 최소가 될 때는 x가 3일 때 최소가 되겠네요. x가 3일 때 좌표를 구하시게 되면 이때 좌표가 3, 마이너스 7이 나오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친구 상수함수 위치가 y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7보다 같거나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 값의 최소값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풀다가 아마 좀 힘들었을 거예요. 계속 1번 나오죠. 답이 쭉 계속 1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잘못 푼 거 아닌가. 저도 풀다가 계속 정답이 1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풀었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담으로. 자, 15번 보도록 하죠. 자, 15번 문제는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특리 시험에서 특히 우함수 기함수 개념을 엄청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문제는 굉장히 귀한 문제예요. 자, 보시면은 fx가 기함수라는 얘기죠. 기함수. 그러면 미분하면 우함수 돼요. 당연한 얘기죠. 홀수함수로 미분하면 짝수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전개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또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친구 x 곱하기 잘 보시면 이 친구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예요. 짝수함수에서 홀수함수 곱하면 당연히 홀수함수가 되고 기함수를 등간격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얘 0 되죠. 그럼 얘는 우함수죠. 우함수는 어떻게 돼?
우함수는 2배가 되죠. 0에서 1까지 접근한 것에 2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f 프라임 이렇게 되잖아요. fx를 미분하면은 f 프라임 x가 되니까 f 프라임 x를 적분하게 되면 fx가 되겠죠. 그래서 fx가 되고요. 적분하시게 되면 함수값의 차로 계산하시면 f1 빼기 f0이 돼요.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이 친구가 이제 10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f0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f0을 구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요칙을 봐야 돼요. fx가 기함수잖아요. 기함수는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반드시 0,0을 지납니다. 그래서 f0은 0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이 0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죠. 자, 16번입니다. 마지막 16번이에요. 자, 뒤에부터는 확통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대전대 한의대 문제에서는 확통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통 문제는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뭐 따로 질문 받도록 할게요. 다음 주어진 함수가 x가 3에서 미분 가능할 때 마지막 문제치고 좀 시시했죠. 그렇죠? 마지막 문제치고는 굉장히 시시했는데 마지막 수특 문제치고는 시시했어요. 그 불량함수니까 x가 3일 때 빼고는 미분할 수 있죠. x가 3일 때를 제외하고 미분해 주시고 도함수의 극한으로 좌미분 계수하고 우미분 계수를 구합시다. 그럼 좌미분 계수는 6a로 나오겠고 우미분 계수는 7로 나와서 a 값이 얼마가 된다? 6분의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미분 가능한 건 함수도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성 따지시려면 위에식 3집어 넣었을 때하고 밑에식 3집어 넣었을 때랑 같다. 라고 해서 연립해서 푸시면 b 값이 아마 6분의 9 이렇게 나오실 거야. 그죠? 그래서 9씩 빼게 되면은 정답은 3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확통 문제가 좀 남긴 했지만 확통은 원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해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대전대 한의대 해설 강의였고요. 마치도록 할게요.